2023년도 1월 23일 국민기업 관성에서 전해드리는 가상암호화폐 그리고 K다이아 KS 월드코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썸네일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증권형 토큰의 미래 계획은 적중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되게 될 것인가. 이렇게 포스트 제목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민기업 관성은 10년 전서부터 기획한 증권형 토큰 예언이 이번에도 적중을 했다. 이제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인가, 그리고 바이낸스 상장, 그리고 국내 5대 거래소에 90% 이상 상장 확률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국민기업 관성의 미래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새로운 뉴스가 지금 터졌죠. 자,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서부터 동영상 자료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목이 꽉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2023년도 증권형 토큰이 온다. 자, 4주일 전에 나왔고요. 자, 증권형 토큰 발행 전면 허용한다. 자,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죠. 자, 증권형 토큰 발행하겠다. 금융위. 자,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한다. 자, 미술품, 부동산 등 쪽에서 판다. 이렇게 나왔죠. 자, 증권형 토큰 OST. 자, 증권형 토큰 큰 장 선다. 윤정부 코인장 견인 기대한다. 자, 증권형 코인. 자, 여기 이 썸네일을 보시면은요. 언더스탠딩이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자, 증권처럼 생긴 코인을 찾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은 철저하게 증권형 코인입니다. 자, 이 일을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 마이클 세일러처럼.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자, 증권형 코인이라는 것은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듯이 무슨 이야기인가? 자, 비증권형 코인, 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업이익이 없다? 영업이익이 동반되지 않는다? 99% 상장 폐지된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도 코인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꺼려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거 백서 찍어가지고 휴지 조각 그냥 막 찍어서 화폐 찍어서 판매하는 거잖아. 뭘 믿고 투자해? 실체가 없다. 자, 주식처럼 내재 가치가 없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당연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금이 있고 이 주식처럼 자본이 있고 자산이 영업이익금이 늘어나면서 자산 총계가 늘어나는, 그래서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이런 코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영업이익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금 여러분들 숱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일 보여드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귀신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이 코인 시장을 판을 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가? 절대 그게 아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완벽하게 이제 코인 시장이 백서를 찍어가지고 발행해 먹는 이런 세상, 이런 코인들은 이제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이 기가 막히게 상장을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도 지금 상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증권처럼 생긴 코인, 증권형 코인 규제 하나. 자, 이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처럼 생긴 코인을 찾습니다. 없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모르고 있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왔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이미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 이제 코인, 증권형 코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누차 입이 닳도록 매일 얘기해왔던 증권형 코인이라는 건 바로 뭐냐, 주식처럼 영업이익금이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웹3 세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NFT 그리고 사진 NFT 그리고 여러분들의 웹3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익으로 쉐어해주는, 그러면서도 증권처럼 자본금이 있고 영업이익금이 있고 그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이 날을 준비해 왔고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 수익금을 나눠주고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고, 국민기업 관성이 발행하고 있는 K다이아 KS 월드코인은 증권형 토큰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미래를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훗날 틀림없이 이 바이낸스가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계거래소를 비롯한 이 바이낸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상장하고 있는 디지파이넥스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파이넥스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수백 개가 넘는데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되고 오로지 누구만 남아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만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디지파이넥스에 두고 보십시오. 바이낸스에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메이저 코인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을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읽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 자, 업비트입니다. 업비트 코인은 우리나라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 KS 월드 코인을 어쩔 수 없이 상장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 지금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요, 대충 잡아도 지금 100개 가까이 됩니다. 이 100개 가까이 되는 코인이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업비트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코인은 뭐 빗썸 등등등 5대 거래소는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언을 해 드립니다.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90% 상장 폐지가 몽땅 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재산을 공개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업비트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90%는 전부 다 매각될 것이다. 왜? 상장 폐지가 될 거기 때문에 매일 녹음하고 있죠.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이 물량은 여러분들이 제 국민기업 관성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번에 상승장이 왔을 때 전부 다 90% 매각할 거다. 왜? 다 상장 폐지될 거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90% 상장 폐지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한테 해왔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업비트 외 4대 거래소 쫄딱 망한다. 국내 7대 대형 증권사, 자, 증권형 코인 거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 라고 했어도 사람들은 제 이야기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저럼 뭔 얘기야. 업비트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보수 성향의 가상 거래소 틀림없이 상장하게 될 것이다. 탄생하게 될 것이다.
업비트 원화마켓 115개 종목 중 100개가 넘는 종목이 무더기 상장 폐지가 올 것이다. 자, 5대 거래소 줄파산 위기 봉착한다. 윤석열 정부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은 상장 폐지되게 될 것이다. 자, 4개월 전에 제가 포스트 올렸습니다. 아쉽게도 170명밖에 안 봤어요. 제 이야기에는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 얘기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제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느 날 상장 폐지, 가상 암호화폐 종말론 오게 될 것이다. 정치인이 결정한다. 이미 확률 50% 넘었다. 자, 윤석열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정치인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 한 번도 안 틀리죠. 제 이야기를 안 들었던 사람들은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내 말을 자, 이런 내용으로 포스트를 올렸는데 검색이 안 되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검색 끝까지 해야죠. 폭망한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라나요? 나오죠. 자, 알트코인 폭망한 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내 말을 믿지 않는 자, 여기 썸네일 보세요.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포스트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예언입니다. 예언.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증권형 코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그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0% 상장 폐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증권형 코인이라는 게 뭔가 요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증권형 코인, 언더스탠딩 코인. 제가 너무 헛된 증권형 기대를. 토큰을 발행해서 네.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시키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그러는 정부가요? 언더스탠딩 코인을? 증권형 토큰을? 증권형 토큰을. 네, 증권형 맞습니다. 토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그걸 했네요.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네.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인 건지. 예. 어제 금융위원회가 세미나를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영업이익금이 없는 코인은 전부 다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매일 동영상에다가 방송으로 매일 녹음했습니다. 자, 증권형 코인,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모든 거래소의 99%는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자, 증권형 코인으로 이제 판정이 된 코인은 한국 거래소에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지고 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업비트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코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비트를 비롯해서 이 100개가 넘는 코인들이 영업이익금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금이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90%는 코인 뭘 믿고 투자해?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코인 투자를 안 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선두주자로 나서서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비증권형 코인, 증권형 코인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고, 그래서 백서 찍어가지고 무조건 코인 발행해먹고 스캠 해먹었던 놈들, 올해 위믹스, 테라, 루나, 샌뱅크먼 등등등 그거 다 사기잖아요. 이런 폐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에 합당한 거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리고 금융위에 이제 단속 제재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이 코인 시장의 블루칩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 이 상장을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재산으로. 자, 이게 이제 코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토큰형 코인, 증권 토큰형 코인으로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없었을 땐 백서 찍어가지고 막 너도나도 사기 쳐먹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얘네들이 이제 해먹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형 토큰으로 해서 확실하게 구분이 딱 되어지게 되면 누가 비상장 코인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상장 코인으로 투자를 하죠. 그죠? 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단속이 되니까 내 재산이 스캠 해먹을 확률이 그만큼 99.9%가 확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본금이 있고 자산이 있고 영업이익금이 있는 코인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코인이 한 주당 자산이 매겨지게 되는 거고 내재 가치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금이 없는 코인은 어떻게 된다? 99.9% 상장 폐지된다. 그래서 업비트에 상장되고 있는 코인, 저 증권형 코인, 비증권형 코인으로 이제 구분이 확 되게 되면 비증권형 코인, 이 코인들은 전부 다 상장 폐지 수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자, 업비트 폭망한다. 다시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또 검색이 또 안 되네요. 업비트 무더기 상장 폐지 온다. 업비트 비썸 코인은 자 쫄딱 망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쫄딱 망한다.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죠. 자 여기 업비트 푹상 망한다. 보상. 자 NFT 대장주.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이미 1년 전서부터 이런 이야기 해왔을 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발표는 아니고 세미나를 통해서 개략적인 얼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향, 뭐 이런 제목인데 이게 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면 뭐 또 코인 얘기야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번 발표가 지금까지 나왔던 코인 관련 정부 발표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예. 이게 사실 증권형 토큰 자 이런 세상을 미리 저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1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10년서부터 이 비증권형 코인으로 여태까지 백서 찍어가지고 사기 쳐먹고 이런 놈들 전부 다 여태까지는 좋은 날이었었지만 이제는 점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했죠. 닷컴 버블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닷컴 버블이었을 때 앉아가지고 닷컴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상한가를 쳤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몽땅 다 없어지고 살아남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지게 되면 영업이익금이 없는 코인들은 전부 다 상장 폐지 될 것이고 당연하게 시장에서 외면을 받잖아요. 증권형 코인이 있는데 뭐하러 비증권형 코인을 누가 미쳤다고 삽니까? 업비트에서 여러분들 미쳤다고 사요? 이제 아무것도 얘네들이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상장 폐지되면은 내 재산이 휴지 조각 되는데 비증권형 코인, 증권형 코인으로 확실하게 법으로 딱 갈라버리고 제도권 안에 딱 집어넣게 되면 전부 다 증권형 코인을 매수하지 이 근거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들어가면은 백서 한 장밖에 없고 아무런 노력의 근거 하다못해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이거 투자하시겠어요? 여태까지는 증권형 토큰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를 했겠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딱 명확하게 나눠지게 되면 아까도 뉴스 나오잖아요.
3일 전에 4일 전에 증권형 토큰 전면 호영한다. 이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셨어요?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눠지게 되면 비증권형 코인으로 이제 결정난 코인은 전부 다 휴지 조각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왜?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여기는 영업이익이 있는 거, 자산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자산 총계가 늘어나고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이런 코인들은 여러분들한테 배당도 주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는데 얘네들은 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스캠이야. 사기 쳐먹고 휴지 조각 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된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 방송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인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지만 네. 정부 당국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코인의 껍데기를 쓴 증권이다. 잠깐, 코인의 껍데기를 쓴 증권이다? 그럼 네. 증권인 거네. 그렇죠. 증권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간단하게 먼저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은 그냥 암호화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 성격을 띤 암호화폐 이렇게 나뉩니다. 코인은 크게 두 가지. 자, 증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두 가지의 대한민국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은 그 두 가지가 몽땅 다 이게 해당이 돼요.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간단하게 먼저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은 그냥 암호화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 성격을 띤 암호화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암호화폐와 증권 성격을 띤 암호화폐, 바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되고 있는 이런 모든 코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시장이 여태까지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백서 만들어 놓고 이러고서 사기 쳐먹고 계속 거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암호화폐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암호화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자본금이 있고 영업이익금이 있고 자산 총계가 늘어나고 내재 가치가 늘어나는 이런 코인이 바로 증권형 코인이다. 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굳이 제가 분류를 하자면 네. 그것보다 훨씬 세분화된 분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증권형 코인이 있고 그렇죠. 오늘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암호화폐가 있고 증권의 증권형이 성격이 아닌 그냥 코인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은 증권형입니까? 그냥 코인입니까? 그냥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코인입니다. 그럼 증권형 코인은 도지코인은? 도지코인도 그냥 코인이에요. 증권형 코인이 뭐예요, 그럼? 증권형 코인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리플 아시죠? 리플. 알아. 리플은 명확하게 판단은 안 하지만 네. SEC가 너네는 증권형 토큰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리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 거죠.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리플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증권형 코인이 뭔데요?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뭔데요? 한국에는 증권형 코인이 아직 없어요? 아직은. 네, 그게 뭡니까? 여튼 그래서 사실 둘 다 지금도 어쨌든 코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어서 법이 없잖아요. 규제를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뭐랄까 이 투자자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조금 처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 정확히 뭐냐면 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을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코인의 탈을 쓴 증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증권 참 재밌죠?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제 K다이아몬드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이 국민기업 관성은 먼 미래를 10년 전서부터 이미 다 알고 미리 예언하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10년 동안 피눈물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이 1에서 10년 동안 이날을 위해서 인내 세월을 보냈다. 국민기업 관성. 증권형 코인, 비증권형 코인 두 가지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 국민기업 관성의 비트코인 증권이냐 비증권형 코인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비트코인 비증권형 코인입니다. 도지코인 비증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증권형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코인의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한테 돈으로 나눠주고 수익으로 쉐어를 시켜주는, 이게 바로 비증권형 코인입니다. 여기에서 세분화가 돼서 NFT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돈으로 나눠주고, 포스트를 쓰면 돈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으로 나눠주는 이 웹3 대장주, 이 웹3의 대장주, 이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의 KS 월드코인입니다. 올해 상장한다고 그랬잖아요. KS 월드코인 올해 상장하게 될 것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거는 웹3 코인입니다. K다이아몬드 코인, 리플처럼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KS 월드코인 결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결제 기능을 갖고 있는 코인의 대장주 뭐다? K다이아 KS 월드코인입니다. 웹3 코인, 앞으로 이제 웹3 세상이 옵니다. 왜? 웹3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 뭐다? KS 월드코인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영업이익금까지 있다? 자본금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주당 자산이익, 영업 자산 총계가 늘어나면서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증권형 코인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똑같이 다 양쪽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비트에 상장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여기에서 모든 코인들이 상장 폐지 90%가 되게 나면 이제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메이저 코인 몇 개 빼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업비트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률이 뚝 떨어지죠. 자, 그러면 업비트에서만 거래되냐? 이 증권사에서 증권형 토큰 포함해서 이더리움, 리플 증권사에서 거래합니다. 자, 업비트가 쫄딱 망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금이 확 줄어드는 상황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마운트 곡수처럼 해킹을 당해서 나가 자빠지게 되면 보상 받겠어요? 보상 못 받죠? 근데 내 증권사로 들어가가지고 내 코인을 증권사로 다 옮겨버려. 여러분 같으면 옮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로 내 코인 옮기지 않겠어요? 왜? 얘네들보단 증권사가 해킹 확률이 훨씬 더 적으니까 그쪽으로 다 옮기겠죠? 그러면 업비트는 영업이익금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관리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해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가 자빠져서 마운트 곡수처럼 나가 자빠지게 되면 업비트 쫄딱 망하는 거죠. 코인은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원 감축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 영업 마진이 줄어드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거래소가 99%가 상장 폐지가 됐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몇 개 남겨놓고 여기서 거래를 한다고요? 근데 증권사에서 거래를 안 하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제도권 안으로 증권사에다가 집어넣잖아. 상장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면 증권형 토큰을 업비트에서 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 못해요, 여기서는. 자, 이런 일이 제도권 바뀌니까, 업비트는 제도권 바뀌잖아요. 근데 증권사는 제도권 안에 금융위에 단속을 받으면서 제재를 받으면서 거래가 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은 전부 다 증권사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까지 전부 다 거래가 된다고. 그러면 업비트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러면 증권형 토큰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 비증권형 코인은 영업이익금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이 될 것이고,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갈 거예요. 비증권형 코인으로 낙점되는 코인들은 전부 다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비증권형 코인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이제 증권형 코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증권형 코인 몰밀고 투자해. 저 새끼들 백서 찍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코인 발행해 먹고 위믹스처럼 테라루노처럼 나가 자빠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업비트에는 상장할 수 있는 이 코인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데 대한민국 국민기업 관성이 발행한 이 K다이아몬드 코인은 영업이익금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준비를 해온 이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업비트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증권형 토큰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 썸네일의 제목이 뭐였어요? 썸네일의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증권처럼 생긴 코인을 찾습니다. 없으니까 전 세계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도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 K다이아몬드 코인을 몰랐을 뿐이지 국민기업 관성은 증권형 토큰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처럼 생긴 코인을 찾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 겁니다. 보호를 못. 자, 그러면 업비트에서 증권형 토큰을 찾겠죠. 근데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기업 관성이 이끌고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미 증권형 토큰을 1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근거 자료가 있다. 그러면 증권형 토큰이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으니 국민기업 관성을 모셔가겠죠. 모셔갈 거예요. 모시러 올 겁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올 걸 미리 읽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미래를 준비해왔다. 그러면 바이낸스는 어떨까요? 바이낸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증권형 코인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증권형 코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 힘도 점점 죽어나가게 될 것이다. 어디로? 바이낸스를 누가 죽여요? 월가에서 EDMX 거래소를 만들잖아요. EDMX 거래소에서 그리고 미국의 증권사에서 똑같이 비증권형 코인 상장 폐지, 증권형 코인 미국 나스닥 S&P를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거래가 된다. 그럼 바이낸스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낸스도 이제 점점 증권형 코인이 없어지게 되고 비증권형 코인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권형 토큰을 찾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기업 관성 이 디지파이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형 코인 그리고 얘는 비증권형 코인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웹3 코인의 대장주고 NFT 코인의 대장주고 그리고 거래되는 결제 기능 리플처럼 거래가 되는 결제가 되는 이 코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이익금이 있는 증권형 토큰이거든요.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나중에 K다이아몬드 스카우트 J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이 자료를 준비해 왔다. 자, 다음 방송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조금 처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 정확히 뭐냐면 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을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코인의 탈을 쓴 증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네. 증권인데 주식인데 네. 말 그대로 주식인 거죠. 주식같이 주식. 예를 들면 네. 유상증자를 하듯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본을 조달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네. 자본을 조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형식의 코인이다, 토큰이다. 그렇죠. 먼저 주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 어떤 게 다른 건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면 발행인은 삼성전자잖아요. 예. 그러면 증권사를 통해서 이걸 거래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거래들이 예탁원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예. 이게 누구 건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고 팔 때 굳이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않아도 그냥 팔 수 있어요. 네. 이 예.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 기록이 누구 거라고 하는지 이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죠.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식은, 샀으면 말로 내 주식이 네 거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걱정하지 않죠. 코인은 그게 아니라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한 거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한 게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형 장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장부가 예탁결제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거기다 기록이 되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건데 네.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 장부가 전 세계 다 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장부 하나만 우리가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킹을 할 수가 없다. 네. 누군가 조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코인이 누구 거인지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코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코인은 예를 들면 안승찬 지갑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나 정확히는 샀어요. 안승찬 지갑은 아니고 안승찬 선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어. 그러면 A 지갑에 있다가 해봐요. 그쵸? 어떤 지갑? 네. 그 번호가 A. 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결제원에서 모든 이 A라는 사람이 몇 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금융예탁원에 증권이 다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렇지 않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 어쩌고저쩌고로 써여 있는 그 지갑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고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코인의 경우는 네. 이진우가 내 비밀번호를 알고 네. 몰래 들어가서 그냥 가져갔다 가져갔다. 해도 어차피 여긴 꼬리표가 없다. 그렇죠. 아, 두 분 사이에 그러네요. 민사적으로 뭐 소송을 그러네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게 예. 누구 자, 여러분들이 자, 업비트에 거래를 하든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든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갑 주소로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사가지고 그 지갑 주소에다가 코인을 보관하고 있어서 이게 내 거다라는 거지만 누가 증명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코인 지갑 주소를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거 내 지갑 주소로 옮겨버리면 이거는 정부에서 보호를 못 해주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이니까. 아, 그렇죠. 그런 네. 예. 예. 그래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합한 건데 증권인데 사실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군가 발행인이 있어야 되고 발행인이 나에게 수익을 약속을 한 거예요. 예. 네가 내 주식을 사가면 내가 어떻게 어떤 사업 계획으로 너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테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예. 근데 코인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사업 계획이 별로 없이 예. 도지코인 그냥 우리 재미가 있어서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사고 그렇다 보니까 가치가 막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실수했네요. 자, 여기에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 뜻이 뭐냐면 주당 순자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금이 없고 영업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도지코인 값이 뛰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한 주당 도지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코인하고 가치가 올라가는 코인하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는 증권형 코인, 이거는 비증권형 코인. 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도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약속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맞습니다. 해서 돈을 벌면 너한테 그 수익의 일부를 배당도 해주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뭐뭐 할 때 뭐 주주총회라고 이름을 코인 총회를 하면 네네네. 와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아유. 권한을 부여하는 코인. 그래서 여러 개 코인을 봤더니 예. 그 여러 개 코인들 중에 백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약속한 코인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투자자가 그걸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토큰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썼을 뿐 증권인 거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매일 얘기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은 수익 모델이 8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또 이야기하죠. 화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기업 관성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돼지고기, 그 다음에 한우,
자, 의식주 중에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빼고, 자, 먹는 거에서 고기, 생선, 야채 빼고 나면 뭐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국민기업 관성은 정직합니다.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소겹판, 식육점 50곳 무더기 적발. 자, 여기 보시면 누차 거론한 이야기, 이거 어제 뉴스로 나온 거예요. 뉴스로 나온 건데 246명이 적발이 됐는데, 자, 요거는 땡땡도시, 다른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땡땡도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천시 땡땡도시에서는 한 곳 500곳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자, 한 개 도시에서 500곳이 무더기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그러면은 한 개 도시가 정육점이 500개 정도가 나오려 그러면 거의 뭐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제가 자료를 못 넣은 것 같은데요. 다른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농협에서 판매되는 냉장 삼겹살입니다. 농협하고 축협이 스탠다드예요. 한 근에 600g 28,000원입니다. 자, 28,000원이에요. 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자, 더 한돈 냉장 삼겹살을 한 근에 15,000원, 18,000원 이하로 구매를 했다. 농협 축협이 28,000원에 팔고 있는 건 스탠다드죠. 농협 축협이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눈탱이로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농협 수협이라는 데가 국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인데 일반 정육점에서는 15,000원, 18,000원에 파는데 28,000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눈탱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정육점에서 앉아가지고 삼겹살을 더 한돈 냉장 삼겹살입니다. 냉동이 아니라 냉장 삼겹살을 15,000원에서 18,000원 이하로 구매했다. 확률상 100%,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잖아요. 확률상 100%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구입해서 매입할 확률이 100%다. 아니면 국내산 냉동 삼겹살을 해동시켜서 국내산으로 판매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농협이 정직하게 28,000원에 판매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대한민국에서 냉장 삼겹살을 이 금액으로 판매하는 거 없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얼마에 판매합니까? 자, 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을 들어가서 보세요. 자, 냉장 삼겹살 12,000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게 여러분들한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것 중에, 먹는 것 중에 고기, 생선, 야채 빼고 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고기를 대한민국에서 최저가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영업이익이고요. 여기에서도 영업이익이 나오지만 이렇게 최소의 마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산 냉장, 특히 더 한돈이라는 이 메이커가 있는 삼겹살을 한 근에 15,000원에서 18,000원 이하로 매입했다. 여러분들이 샀다. 그러면 거의 99%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아서 산 것이다.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한 것이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10,000원에 판매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18,000원, 15,000원에 눈탱이 당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방송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솟는 물가도 문제지만 설 대목을 노린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판 정육점과 음식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정육점에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국내산을 판매한다고 적힌 가게 진열대에는 돼지고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는 수입 삼겹살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국산 삼겹살은 어디 있어요? 공부도 안 나가서 수입을 하고. 확인 결과 이 업소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자.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자, 국내산 삼겹살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서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국내산 삼겹살은요. 자, 국내산 삼겹살은 이거는 지금 수입산 삼겹살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자, 박스째 얼마에 판다? 13,000원에 팔아요. 근데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10,000원에 팝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자,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저 종이점 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내산은 찾는 사람이 없다. 왜 없는 줄 아십니까? 28,000원이에요. 정상적으로 국내산을 팔려고 그러면 농협 수협처럼 28,000원에 팔아야 된다고. 근데 28,000원에 삼겹살을 어떻게 사 먹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6년 전 7년 전에 한번 삼겹살 파동이 있어가지고 자, 삼겹살이 금상 추가되고 금삼겹살로 반합. 그때 한 근에 2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싹 사라졌어요. 왜? 안 팔리거든. 비싸서. 자, 그래서 국내산 업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얘기했지만 외국산 수입산 냉장 삼겹살이요. 1년에 수천만 톤이 수입이 되는다. 수천만 톤이 수입이 되는데 정유점에서 수입 냉장 삼겹살을 판매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거의 99%가 없다. 없는 이유가 뭔데? 수천만 톤이 수입되는데 그 물량이 다 어디에서 판매가 되냐? 바로 정유점에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정유점에서.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솟는 물가도 문제지만 설 대목을 노린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장사를 사장님? 칠레산 항정살을 원산지 표기 없이 국내산 돼지고기와 함께 팔아온 한 정육점도 적발됐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게 만두소에 쓰인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도 단속. 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수입산 냉장 삼겹살은 한 근에 10,000원. 그리고 국내산 한도는 얼마에 판다? 12,000원에 판다 그러잖아요. 마진 거의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입 냉동 삼겹살 8,500원. 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아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방송을 얘기하는 건 뭐냐? K다이아몬드 코인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전부 다 각인을 시켜버리고 엄청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이 프로젝트, 이 홍보, K다이아몬드 KS 월드 코인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저는 고기를 판매를 할까요? K다이아몬드 KS 월드 코인 홍보하기 위한 이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있다.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코인은 영업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고기 시장을 아도를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약간 복잡한데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다른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증권형 토큰인데 사실상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토큰이라고 탈을 썼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거예요. 네. 증권이 아니니까. 그렇죠. 증권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뭐 이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메이드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얼마 전이었죠? 올 초였나요? 네. 지난해 말이었나?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왕창 팔았죠. 왕창 팔았죠. 네. 공시 없이. 근데 그것 때문에 가치가 아니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는 토큰이기 때문에 코인이기 때문에 공시 불법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없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왜 없었죠. 파는지, 왜 법이 사는지, 없으니까 뭐 보호할 수단이 발행을 없었는데 몇 개를 맞습니다. 하는지. 아, 근데 그걸 만약에 증권으로 판단하면 증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시도 다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처음에 백서를 통해 약속을 했던 사업계획서가 잘 되고 있는지도 계속 공시를 해야 되고 네. 아, 저희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처럼 사업 보고서도 계속 내야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을 거래소에서 상장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증권 거래하는 그렇죠.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증권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규정을 지을 테니 네. 이들은 앞으로 상장을 할 거면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주겠다. 아. 거기 와서 상장을 해라. 코인 중에 그냥 무대포 코인은 뭐 그냥 맞습니다. 그대로 있더라도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네, 하다가 뭐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몰라.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 중에 이상하게 증권이랑 흡사한 코인이 있더라.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언더스탠딩이 돈을 벌면 혹은 티셔츠를 잘 팔면 그 중에 얼마를 코인 소유자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코인이 생기면 맞습니다. 언더스탠딩이 잘 되면 코인도 같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상 주식이지 무슨 코인이냐. 그렇죠. 자, 수익이 생기면 나눠주겠다. 그런 코인이 생기면 국민기업 관성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준비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KS 월드코인.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코인들은 증권형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거는 주식이니까 우리가 관할이네. 우리가 관리할 거야. 맞습니다. 한국거래소에 거래소 별도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 여기 와서 거래해. 그렇죠. 라는 거군요. 그리고 명확히 이게 블록체인이라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자증권화해서 누가 주인인지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걸 예탁원에 기록도 하고 실제 주식처럼 니들만 그 거래소에 다이다이로 하긴 뭐하죠. 거래자들끼리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제 이야기했잖아요. 자, 도지코인이나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은 해킹 당하면은 여러분들이 재산이 날아가지만 자, 증권형 토큰은 주식처럼 증권 예탁원에 코인, 여러분들의 재산이 홍길동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 당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증권형 토큰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은 그 두 가지, 비증권형, 그 다음에 증권형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예. 증권사처럼 투자 중개업을 하는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그렇게 사고 팔아라.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건 다 일단 빠져나와 그런 겁니까?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증권형 토큰은 나와라 A인 거겠죠. 그런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명령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4분기쯤에 아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금융위가 발표를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는 증권형 토큰이고 어떤 거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 네. 명확히 갈라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특성을 가진 코인들은 증권형 토큰이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닌 것들은 그냥 코인이다. 예를 애매하죠. 들면 그래서 제가 조금 분류법을 가져왔는데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예. 그냥 이거 금전에 투자라고 하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코인이든 다 똑같죠. 다 똑같죠. 하죠. 예.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에게 약속을 한 사람. 네가 우리 코인을 사면 내가 이런 사업, 네가 우리한테 투자한 돈을 너는 통해서 투자하고 나는 사업하고 우리는 동업하는 거야. 맞습니다. 라는 그런 컨셉이라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있냐 없냐의 유무.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매일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미래 가치를 보고 영업이익이 있고 사업 주체가 있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가 남들처럼 백서 한 장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회사 연락처도 없고 트위터 계정도 없고 유튜브도 개설 안 하고 그냥 백서 찍어서 발행해 먹고 스캔 쳐먹는 게 아니라 매일 제 이름을 걸고 유튜브에 백서에 이 유튜브 채널이 연결되어 있고 트위터 계정이 연결되어 있고 텔레그램 계정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 적을 두고 그러면서 매일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 밖에 잠을 못 자면서 매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2시간 넘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일하면서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영업이익금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미래를 보고 자 투자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K다이아몬드 코인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는 이 돈을 내가 인마이 슈킹 해먹고 스캠 쳐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업이익금을 꾸준하게 낸다. 그러니 국민기업 관성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의 미래를 제가 비전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금이 난 그 돈으로 코인의 가치를 위해서 꾸준하게 매입을 해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를 해줬으니 그 돈으로 돈을 벌어서 배당금 형식으로 배당금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코인의 가치가 점점 오르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을 시켜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권형 토큰이죠. 발행 주체가 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렇게 해서 모든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쉐어시켜주는 이런 게 이제 증권형 토큰이다. 그리고 비증권형 토큰도 국민기업 관성은 그 두 가지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스트를 써주고 그렇게 해서 코인이 발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노력의 대가를 돈으로 나눠주는 거. 자, 계속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없다고 그런 게 이렇게 나와요. 없으니까. 공동은 공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코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느냐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지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약속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사업하는 거죠. 사람이 그게 열심히 완전 해서. 증권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자, 그게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저입니다.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마이클 세일러처럼 전 세계에 내 얼굴이 도배가 되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홍보 프로젝트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다. 10년 전서부터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다 예측을 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코인이 바로 K다이아몬드 코인이라는 겁니다. 증권의 특징. 그렇죠. 내가 하는 주식의 건 특징이죠. 그렇죠. 아니고 삼성전자가 하는 거죠. 저기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친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게 있으면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했나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 업비트 이런 모든 바이낸스 모든 세계 거래소 중에 그런 사람이 존재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죠. 그렇지만 국민기업 관성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았지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세계 사람들이 알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보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그걸 약속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열심히 완전 해서. 증권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증권의 특징. 그렇죠. 내가 하는 주식의 건 특징이죠. 아니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하는 거죠. 저기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친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게 있으면 내가 투자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증권형 토큰이 되는 거죠. 되게 애매하겠는데. 이것도 근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코인들 입장에서는 저 들어가는 게 싫겠네.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즉 코인 중에는 우리는 무대포 코인이야, 도지코인 같은 거야. 가치고 뭐고 너희들이 알아서 거래를 해.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관리를 안 하고. 우리는 코인이긴 코인인데 사실 우리가 뒤에서 사업을 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기 코인 소유자에게 돈을 주는 줄 거야. 거예요. 배당도 할 거야. 자, 맞아. 자, 이 사람 얘기가 바로 제가 10년 동안 준비해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코인이지만 우리는 이건 증권형이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나는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익률 자료 올리고
자본금도 준비하고 영업이익도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코인들 입장에서는 저 들어가는 게 싫겠네.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 그러면은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 증권형 토큰으로 돼서 증권사에 들어갈까요? 지금? 제가 미쳤습니까? 들어가게? 거기서 제지받는데? 귀찮은 일을 왜 해요? 아직까지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 세월이 지나서 업비트에서 뭐 수수료가 나올 수 없어가지고 증권형 코인으로 나를 모셔가면 당연하게 들어가죠. 여기 들어갑니다. 바이낸스 상장할 코인 없어. 전부 다 휴지 조각이야 이제. 그래서 증권형 토큰, 수익이 나는 코인, 이런 코인을 찾을 때 무료로 나 스카우트 해가면 못 이기는 척하고 나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업비트는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제지받으면서 내가 미쳤다고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해도 세계거래소에서 너도 나도 이 국민기업 관성을 스카우트 해갈 텐데 내가 미쳤어요 들어가게?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똥배짱 부리면서 안 들어가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이 거예요. 즉 코인 중에는 우리는 무대포 코인이야, 도지 코인 같은 거야. 같이 먹어 너희들이 알아서 거래를 해.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관리를 안 하고 우리는 코인이긴 코인인데 사실 우리가 뒤에서 사업을 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기 코인 소유자에게 돈을 주는 거야. 줄 거예요. 배당도 할 거야. 그러니까 후자 코인이 더 그나마 합리적이잖아요. 네. 가치 판단도 할 수 있고 증권에 가까운 코인이네. 주가가 가격이 오르거나 그렇죠. 내리거나 설명도 되고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내리는 거고. 그런 자, 배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앞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배당금을 지금은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 8%, 6%, 8%가 별거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6%에서 8%씩 지금 4년째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배당 공시입니다. 배당 공시예요. 자, 현금 배당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2023년도 1월 18일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연 8%씩 지불하다가 그리고 작년에는 연 6%씩 다운시켰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배당금이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최대 20%까지 배당금이 올라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직 100%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기업 관성에서는 이미 4년 동안, 지금 4년째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야, 이건 주식이잖아. 제도권으로 들어와. 강하게 규제해야지. 어딜 이런 걸 함부로 발행해. 라고 하면 그냥 무대포 코인들은 괜찮나요? 라고 물으면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의 관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스탠스이니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상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코인들. 이제 그런 네. 코인들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언더스탠딩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해보죠. 예. 그래서 하루 두 편을 다 보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코인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거 좋다. 좋다. 그리고 좋네. 이 코인을 받는 사람은 그 네. 코인을 써서 악플을 마음대로 달 수 있는 거. 악플을 달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이상한 방송 하나 하면 그 코인 값이 뭐 올라가겠네. 그렇죠. 악플 달고 싶으니까. 좋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어쨌든 악플 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 네. 그러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걸 본 우리들은 코인 가격이 올라가네. 야, 우리 이거 야, 더 상장시키자. 더 세게. 상장을 시키자라고 간 거예요. 업비트에. 그래서 업비트에 우리가 백서를 냈대. 우리가 코인을 얼마를 발행해서 얼마를 이렇게 땡겨오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뭐 굿즈샵도 더 넓히고 이러저런 사업을 해서 이 코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겠다. 가격을. 가치, 이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겠죠. 예.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백서에 썼다라고 하고 상장을 시키다라고 하면 업비트에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 이거 증권형 토큰이다. 여기서 상장이 안 이거는 된다. 약간 증권형에 가깝네? 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애매하다라고 뭔가 하면 연결고리나 논리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럼 감독 당국 가서
그 유권 해석을 받아와.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더스탠딩 코인은 네. 한국거래소 가서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받고 네. 거기에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상장만 하겠다. 뭐 이러저러 노력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유틸리티 코인이라서 코인 거래소에 그냥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무대포 코인은 그렇죠. 무대포 코인.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자, 이제 증권형 토큰이 없었을 때는 얘네들이 거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비증권형 코인, 증권형 코인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면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규제가 들어오고 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내 재산을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제 증권형 토큰을 사게 되면 주식처럼 앉아가지고 이거는 너 코인이야 라고 지갑 주소에 들어가 있어도 너 코인이야 라고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내가 굳이 보호도 못 받는 이런 코인에 내가 뭐하러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을 받게 될 것이다. 영업이익도 없고 배당금도 안 나눠주고, 이쪽에서는 영업이익도 있고 배당금도 나눠주고 내 재산도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이 세네 가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이 코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없었으니까 얘네들이 살아남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매일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방송 계속 연달아서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네. 무대포일수록 유리하네요. 발행사 지금 입장에서는. 규제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코인을 발행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지 같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넌 그냥, 합격. 좋아. 거래해. 원래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도박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금융상품 투자를 하는 거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만 도박하는데 규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뭐랄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할 수 있게 해놓기는 했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알겠어요. 아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어떤 이해는 구조인지도 가요. 알겠고, 그래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많은 이제 2%의 표현으로는 무대포 코인. 그 코인들은 그냥 그대로 두겠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코인들 중에 뭔가 주식하고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을 지분형 코인이라고 불러서 증권형 코인이라고 불러서 그거는 별도 거래소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다 공시도 시키고 거의 주식처럼 관리할 그렇죠. 거야.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명확하게 규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사례는 그래도 깔끔한데 두 번째 사례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미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상장되어 OPT에 상장돼 있는데. 맞습니다. 상장돼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증권형 코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형 코인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증권형 코인은 아예 없다. 지금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증권형 코인을 발라내야 되는 부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할 것 같다는 거죠. 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 예를 들면 뮤직카우도 그랬잖아요.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 투자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금감원이 잘해줘봐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 봤던 일에 증권이 맞아 라고 해서 증권이라고 판단이 났고 그래서 시정 조치가 들어갔고 그래서 오늘인가요?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적용이 돼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아마도 나중에도 그 뮤직하우에서 파는 그 쪽에서 파는 저작 인접권 이것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증권형이죠. 뮤직하우의 경우에는 그렇죠. 뮤직하우의 그 완전 연동되어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저작권 수입이 늘어나면 이 조각 코인도 가격이 오른다는 실물이 거니까. 있으니까 거의 증권에 가까운 딱 메커니즘으로 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상장시킨다는 건데. 그리고 또 상장 폐지도 막 쉽지 않은 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여기서의 가치와 여기서 상장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에 갔을 때의 가치와 이게 등가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김상훈 기자님 예를 들면 위믹스다.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위믹스예요. 그 위믹스의 가격은 대체로 물론 뭐 대량으로 팔면 확 떨어지기도 하지만 위메이드가 게임을 잘 만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아져. 그럼 위믹스 가격도 높아져요.
그러면 사실은 회사의 가치와 위믹스라는 가격이 비교적 상관관계가 있는 편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입니까? 아니면 그냥 코인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단순히 게임 장사를 잘해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 증권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위메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 그 위믹스라고 하는 이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했느냐, 예. 얼마만큼 구체적인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금융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료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가이드라인 하나만 보고 우리가 얘는 증권형이겠군, 증권형 토큰이겠구나, 예. 얘는 그냥 무대포 토큰이겠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사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포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장을 해서 막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들도 예. SEC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니네 증권형 코인인데 아무리 니네 봐도 마음대로 증권인 것 무대포, 같아? 무대포 코인이라고 해서 돈을 벌었다. 잘못했다. 기소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도 무대포 할 걸 그냥. 괜히 복잡하게 백서에다가 합리적으로 써놨네. 그래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같은 경우도 그런 소송인 거고 당연히 발행자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겠죠. 아하. 저 아는 애매하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SEC가 리플을 소송을 걸은 이유, 이게 다 이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국민기업 환성 K다이아몬드 코인은 당연하게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 들어간다. 지금은 안 들어가요. 왜? 미쳤어요? 거기는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바이낸스, 그 다음에 뭐 업비트, 뭐 국내 코인원 이런 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스카우트제의가 올라와서 가치를 갖다가 이빠이 가치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이게 코스피 상장하는 것처럼 프리미엄만 해도 그 가치만 해도 1,000억대가 넘어간다. 상장되어 있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1,000억이 넘게 들어간다.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다음 방송 계속 듣겠습니다. 원조가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래야 되고 뭐 별별 말이 많다가 시끄러워서 그냥 막국수를 바꿨다고. 네. 똑같은 거죠. 이름을 뭘로 하느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규제가 가해지려고 그러니 됐어 우리 그런 것도 없는 코인입니다. 없으면 뭐 별별 댓글들이 많길래 간판을 바꾸고 우리 막국수야. 막국수. 이제 아무 말 하지 마. 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같은 경우도 그런 소송인 거고 당연히 발행자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겠죠. 아하. 저 아는 애매하네. 그 냉면 잘하는 장인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장인이라는 게 그 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 잘 장인, 만드시는 장인. 마스터. 네. 평양냉면이라고 해서 파는데 우리나라의 냉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평양냉면은 뭐 이런 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아니고 뭐 꼭 이건 평양냉면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뭐 별별 댓글들이 많길래 간판을 바꾸고 우리 막국수야. 막국수. 이제 아무 말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팔았더니 이건 그치 다들 맛있다고 똑같은 거 파는데 평양냉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뭐 평양냉면은 원조가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래야 되고 뭐 별별 말이 많다가 시끄러워서 그냥 막국수를 바꿨다고. 네. 똑같은 거죠. 이름을 뭘로 하느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규제가 가해지려고 그러니 됐어 우리 그런 것도 없는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구조인데 궁금한 건 네. 거래소에 상장이 그거는 일단 기업이 발행하는 거겠죠. 발행자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딘가에서 주체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처럼 누가 발행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발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꼭 기업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2% 코인을 만들어서 2%가 연간 버는 돈의 절반을 코인 소유자들에게 배당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막 거래하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2%가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상한가 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표현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적극적 참여자?
그래서 뭐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재단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다음에 발행자는 없지만 예를 들면 다오라고 하는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뮤니티처럼 누가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의 가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네. 여기도 적극적 참여자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아, 반드시 무슨 회사라든가 그런 게 없더라도. 맞습니다. 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언더스탠딩은 네. 똑같이 언더스탠딩 코인을 만들 수 있고 예. 그렇죠. 만들어 놓고 언더스탠딩의 수익에 비례해서 코인 소유자에게 배당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언더스탠딩의 우선주나 주식 같은 개념일 텐데. 근데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 코인을 발행했어요. 네. 근데 무슨 뭐 아무 약속이 없어. 우리 그냥 막 코인이야. 그냥 막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발행만 한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발행만 했어요. 쓸 때만 정해놓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인이 언더스탠딩 잘 돼야 야, 이 코인의 값어치가 높아질 테니 연동은 될 거 아니겠어요. 연동해야 되겠죠.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거 한다고 배당도 안 해주고 배당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언더스탠딩 코인이고 우리가 발행한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서 거래하세요. 네. 우리랑 라고 했다면 무관해요. 그런 경우에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코인이 그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증권형 코인 코인이 소유자 우리가 동업 관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코인 소유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가치 판단도 안 되니 그건 아닌데 언더스탠딩에서 버는 돈에 뭐 얼마를 아니면 팔리는 티셔츠 장수 한 장당 얼마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분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분형 코인인데 증권형 코인인데 문제는 그거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불특정 다수가 거래할 수 있고 그렇죠. 마치 주식거래소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와 똑같은 효과일 텐데 맞습니다. 돈 필요하면 더 발행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까? 언더스탠딩이. 이미 상장 심사와 상장 심사하면 뻔히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언더스탠딩은 그동안 돈을 못 벌었고 앞으로도 못 벌 것 같으니까. 그런 언더스탠딩이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그 상장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준다면 이상한 거고. 우리 증권형 코인인데 받아준다면 더 이상한 거죠. 우리는 상장 자격이 안 되는데 사실 주식 거래소에서는 못 상장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제도의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투자자를 보호한다. 맞습니다. 모든 그 금융 관련된 법의 가장 본질은 투자자 보호예요. 근데 그거 거래소에 들어가지 않은 코인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 들어가지 않는 무대포 코인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의 규율 체계가 들어가 있죠. 거긴 별도로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맞습니다. 별도로 규제하고 증권 비슷한 애들은 증권법으로 데리고 와서 규제하고 니들은 누가 봐도 증권이기 때문에 니네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할게. 이미 법이 있어요. 그렇지. 그냥 무대포 코인은 사람들을 속일 가능성이 없는데 사람들이 바보냐 거기에 맞습니다. 속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속고 있죠. 그러나 맞습니다. 그거는 뭐 현실은 무시하고 그렇죠. 그냥 무대뽀라면 사람들이 안 속는데 너희들 언더스탠딩 너희들이 티셔츠 한 장 팔 때마다 얼마를 준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면 이거는 현혹당한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규제해야 돼라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정확히 그 무대포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자랑 투자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없어요. 가격 관련해서. 그냥 어떻게 왜 오르고 왜 떨어지지 아무도 몰라요. 서로 몰라. 맞습니다. 근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발행자가 마음대로 시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내부 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투자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티셔츠 어제 2만 장 팔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뭐 사업 보고서를 만약에 사업 보고서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보고서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 회계부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 규율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상장을 시켜주면 그러면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장을 해야 훨씬 더 촘촘하게 규율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장을 안 하면 사업 보고서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상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좋기는 한데 계획은 이러면 안 언더스탠딩 되잖아. 코인으로. 아직 심사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모르겠네. 궁금하네요. 왜 관리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고.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코인의 시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가 셀럽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꼭 회사로 갈 필요가 있냐? 내 코인을 내가 발행해서. 제 꿈입니다. 그냥 내 코인은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국민기업 간섭은 그 꿈을 이미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고 많이들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딱 그 코인이 주식의 성격을 너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지금은 상장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누구나 쉽게 주식 같은 걸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누구나 코인을 발행하지. 상장 누가 심사 상장을 과연 자체가 하겠느냐. 아무 회사나 다 상장시켜주지 않는 게 바로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를 룰이었는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이상한 회사는 거래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피해입니다라는 네. 컨셉으로. 그런 심사 기준은 그런 고민은 남을 것 같아요. 빡빡하게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코인, 증권형 코인도 거래소에 못 가죠.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주는 사람은 이 시장 자체가 못 믿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인 거래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못 믿는 시장이다. 네. 그러나 신뢰 있는 시장을 그렇죠.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큰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제가 디지파이넥스나, 디지파이넥스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 훗날에 이제 이 워너마켓, 이 업비트를 비롯해서 국내 5대 상장, 이게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되게 되면 거래 수수료가 안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형 코인으로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코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네들이 이 메인 타이틀에 보면 증권형 토큰 없나요? 라고 썸네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코인들을 찾게 될 것이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민기업 관성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국내 업비트 최고 상장되는 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이제 해서 인지도를 쌓고 자본력도 많이 늘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리고 가치도 많이 올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요? 국내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증권형 토큰으로 법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K다이아몬드, KS 월드코인을 훗날 매수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100% 그런 날이 간다라는 건 뭐 100% 간다라고 제가 호언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업비트 해외 거래소 그다음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제가 100%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때의 국민기업 관성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려고 그러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으니 가능성도 일말의 신락 같은 가능성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권형 토큰 시장은 앞으로 뭐 연평균 59%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 거의 60% 급성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코넥슨이 뭐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죠. 그리고 다 상장을 하는 건 아니고 상장이 빡빡하다.
그러면 똑같이 예탁원에 지분증권을 맡기기는 하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해라. 이것도 같이 허용이 됩니다.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손진호님이 청문회 자, 여기 나오죠. 자,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굳이 안 해도 된다.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 업비트에는 상장을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할 겁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스카우트 제이 오는데 당연하게 해야죠. 그 대신 한국거래소에는 당장 상장 안 들어간다. 왜? 제도권 안에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업비트나 바이낸스에서 충분하게 인지도 쌓고 지명도 쌓고 같이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가되, 여기 비상장 주식도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외 거래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낌이라고. 사퇴하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사실 김상훈 기자가 만든 건 아닌데. 우리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상한데. 네, 김상훈 기자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금융위분을 다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저보다 훨씬 더 깊게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요와 관련해서는 한번 나와주시면. 네. 그 대신 2% 입에는 반창고 붙이고 인터뷰하기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상장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코인이 현실적으로 다 없앨 수 없으니 그 중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만큼 규제를 좀 해보자는 취지는 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증권형 코인 얼마나 발행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상장은 못하고 이렇게 코인에서 조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테니 그런 경우에는 뭔가 제도권으로 보내서 이런저런 규제를 우리가 해보겠다. 너희는 증권인데 살짝 빗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규제해보겠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 나름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거라면 그게 사실상 부실 기업의 상장이 될 텐데. 네. 언더스탠딩 부실 기업이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러면 그 책임을 혹은 그 피해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 부실 기업은 상장 안 시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상장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가 발행한 코인만 상장시킬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코인 발행을 안 해요. 주식 발행해서 주식 상장을 하지. 근데 사실 대기업들도 코인 발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지금 얘기하죠. 여기 신문 기자가. 자, SK도 그리고 삼성도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증권사가 이 증권형 코인이 이 대기업들이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들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프리미엄, 상장만 했다라는 이 프리미엄 가격만 해도, 가치만 해도 1,000억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핫한 증권형 토큰, 자,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국민기업 관성,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토큰,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방관하고 넘어가면, 앞서 얘기했죠. 자, 인터넷 버블로 인해서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미래의 애플을 못 잡았고, 그리고 미래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못 잡았잖아요. 이 시대가 분명히 열리고 있고, 국가에서 며칠 전에 확실하게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여기 지금 자료 나오고 있네요. 자, 국민기업 관성, 증권처럼 생긴 코인을 찾습니다. 바로 국민기업 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입니다.